만큼 필기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난쟁이 가족을 통해 이미 난쟁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사회에서 소외당한 소외계층, 사회의 철거민, 최하층민을 상징합니다. 가족의 삶을 통해서 산업화 시기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입니다. 사회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빈부 갈등이야.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봅시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간만에 빨간색. 육체적 장애가 있어. 사회적 결핍으로 이어지죠. 경제적 빈곤감, 무력감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 그것만 옳았지. 그 밖에 다른 것은 옳지 않았다. 나는 소설에서 나가 등장한다. 장남인 영수고요. 내가 겪은 이야기 할 거예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 도시 빈민층이죠. 철거민이야. 무허가 주택에서 살고 있어. 모든 것을 걸고 그들,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만 세모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사람들한테도 세모 표시해야죠. 왜 사람들은 세모 표시가 되어 있어? 그 밖의 것은 옳지 않으니까. 사회의 잘못된 시선,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려는 그 면은 보지 않았으니까. 나의 모든 것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너 엄마 걸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얘기할 수 있어. 천국에 사는 사람들 중요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고통스러운 삶, 지독한 가난, 빈곤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지.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어. 그만큼 고통스러웠어.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가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어. 빈곤에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이게 사회 문제적인, 사회 제도적인 문제인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질 수 없는 사회 문제야. 그런데도 어머님은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사회의 수능적 성격.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아. 그날 아침 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너네 집 이제 헐어버릴 거야. 알아서 나가야 돼. 니네가 나가지 않으면 공권력이 투입해서 국가가 너네 집을 철거할 건데 비용 너한테 청구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너무하지 않아? 판자촌 사는 사람 집을 헐어버리면서 쫓아내지 않으면 무너뜨릴 거야. 부숴버릴 거야. 비용 청구하고 죽으란 얘기야 이거는.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었던 것 같다. 밑으로 내려오자. 나와 영수와 가족, 난쟁이 가족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죠.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해. 이 가족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 전쟁에서 맨날 지기만 했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나아지지 않았지. 끝없이 좌절했어. 늘 참아왔었는데 엄마가 이것만은 못 참겠다. 도대체 뭐였을까? 통장에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철거 개고장이에요. 철거할 거다. 빨리 철거해라. 이거지.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 기어코 왔구나. 엄마는 이게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 철거 개고장. 이제 나온 셈이구나. 둘이 똑같아서 같은 색깔.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밥상을 내려봤더니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2개, 졸인 감자. 아유, 가난하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읽었다. 왜? 엄마는 글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문맹이야. 다음 페이지. 난쟁이 가족의 삶이 드러나는 소재들. 철거 계곡장, 보리밥에 까만 된장, 시든 고추, 졸인 감자. 난쟁이 가족이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구나. 지옥과 전쟁은 동그라미였고요. 천국은 네모였었고, 천국 세모 표시할 거였었고, 지옥 전쟁에서 살고 있는 건 나와 가족.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 우리 식구 빼놓은 다른 사람들. 대조의 상징 의미가 나타납니다. 현대소설인데도 꽤 명확하게 선악의 대립이 있는 소설이야. 이렇게. 그렇지만 단순하지 않아. 그날 일만은 참기 어려웠었던 것 같다. 과거 회상할 거죠. 그날 일. 그게 뭔데? 호기심을 유발하죠. 이 소설의 시점, 서술자 나는 장남 영수. 내가 내 얘기 할 거야. 우리 가족 이야기 할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 다음 페이지. 낙원구 잘 봐. 낙원구청장이야. 근데 사는 동네는 어디야? 행복동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낙원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완전 반어지. 김부리귀하 재개발 사업 및 고지대 건물 철거지 시 귀하 소유 아래의 표시 건물은 주택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15조, 건축법 5조, 동법 42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정하는 법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내 집 헐리는데 돈을 내가 내야 돼. 빈민층에 가해지는 폭력이지. 이렇게. 이 동네 이름은 낙원구 행복동. 반어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 이유는 뭐다?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공장, 벽돌 공장의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을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쳤다. 저는 얘네 구분할 거예요. 산업화를 상징하는 폭력적인 소재. 우리 집, 좁은 마당. 얘네 둘이 서로 대조됩니다. 그림자가 우리 집을 덮치고 있어. 우리 집 어두워지고 있어. 암담한 미래. 사회적 약자의 희생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 동네 사람들이 골목을 나와서 뭐라고 외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심각하구나 이거야.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손을 들어 바닥을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왜? 답답하고 절망적이니까. 엄마의 심리를 드러내는 행동, 간접 제시, 보여주기.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 자기의 의견을 큰 소리 냈다. 들을 사람은 두엇밖에 안 되는데 거의 수십 명이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짓은 쓸데없는 짓이었다.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저는 빨간색 별표. 사회 구조적인 문제야. 이들은 소리 지르고 데모한다고 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거든.
나는 바깥 게시판에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등이 적혀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너네 집 있지? 너네 집 털어. 그래도 살던 건데 여기 아파트 지을 거거든. 자, 요거 하나 줄게. 나중에 아파트 분양하면 아파트 들어갈 돈이랑 이거 가져와. 그러면 너네는 뭐 추첨하지 않고 그냥 아파트 호수 하나 줄게. 이거야. 완전 땡 잡은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애초에 판자촌에 살고 있었겠어? 못 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비용이랑 월세는 요 동네보다 조금 비싸겠지. 해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 더 얹어 주는 거야. 이거 받고 집 나가. 이 동네에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아파트 입주 절차. 이주 보조금 액수. 그렇게 적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동네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거 받고 나가야 돼. 아니면 땅 투기꾼들이 이제 들려들기 시작하는 거지. 이주 보조금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아파트 투기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100만 원 드릴게. 입주권 나한테 파셔.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을까?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지.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 브로커들, 투기꾼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었다. 아파트 입주 공모문이 부착되면서 주민들과 여기 아파트 입주권을 사려는 거간꾼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런 거겠지. 이놈들은 100만 원 주고 입주권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분양하면 더 비싸게 팔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요즘에는 이게 팔아도 그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입주권 자체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떠들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왜? 도시 개발은 시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니까 개인의 저항은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나는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회적 약자로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다음 페이지. 낙원구 행복동 절대 그런 동네가 아닌데요. 반어. 이 동네의 사람들과 낙원구 행복동 이름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 비참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 소재의 대비 조각마루 끝에 좁은 마당은 우리 집.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요렇게 할까? 그림자가 우리 집을 덮쳐. 덮치는 거니까 공장 산업화의 횡포.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지. 철거 계곡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하다 이거지. 다음 페이지. 나는 거기에서 동사무소 앞에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남동생,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으로 갔지. 영희, 막내 동생, 여자아이, 골목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앞에 서 있었다. 공권력을 상징하는 검은색 자동차. 아침 일찍 일 찾아 나섰다가 철거계곡장 나왔단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심란하지.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집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확실히 1인칭 주인공 맞죠? 내 중심으로 내 생각이 전달되고 있으니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서 아버지 공구를 들어있는 부대를 둘러매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공구가 들어있어 노동자야.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매었다. 아우, 이 집 아들들 착하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는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왜? 뭔가 급한 소리를 들었어. 긴박해.
몇 사람의 거간꾼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왜? 입주권 있으면 뭐 하십니까? 아파트 들어가실 돈 있어요? 그냥 그러고 시에서 주는 거는 5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100만 원 드린다고 그게 더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지.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대비되는 정적인 모습.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걸 처음 보았다. 표지로 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지.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지. 아버지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자리를 털어놨어. 난쟁이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는데 꼴배기 싫어.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왜냐면 철거 개고장 앞 대문에 붙어있는 주소 찍어놓은 아파트 표찰 그 다음에 각종 신분증이 있어야 아파트 입주권이든 이주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그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편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했다. 왜? 이미 알루미늄 표차를 뗀다.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수용한다. 그런데 영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판자촌 집이라도 이거 우리 집인데 누가 우리를 쫓아내. 영호는 되게 저항적이야. 반항적이고.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차를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 아파트 입주권도 못 받고 이주 비용도 받지 못할 일이 생기는 거니까.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엄청 심란하겠지. 영희가 이번엔 어머니의 손을 잡아 끌었다. 너희들이 놀지만 않아도 난 별 걱정 안 했을 것이다. 자식들 3명이 아직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일 안에 무슨 뾰족한 일이 생기겠니?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현실에 순응하는 어머니. 입주권 팔려고 그래요?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 쳤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 사는 거야. 여기 우리 집이잖아. 영호는 저항하는 반항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엄마는 현실에 순응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나와 영호 달라. 엄마와 영호 달라.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다음. 나의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작가의 의도. 빨간색, 난쟁이, 신체적인 장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힘없는 도시 빈민층. 나의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고 해도 판자촌에 살면 어려운데 난쟁이는 더 어렵지, 사는 게.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어머니는 현실 순응하지만 영호는 거절합니다. 저항하죠. 알루미늄 표찰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입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밑으로 당시 재개발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요거 읽고 뒤로 넘어오세요. 읽고 넘어와.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다음이었다. 시에서 아파트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역시 아버지도 체념적이야.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그건 우릴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굴 위해 지은 거야?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거지.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에 펜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요거 잘 물어봅니다. 펜지꽃. 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 우린 못 떠나. 갈 곳도 없어. 그치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흘러오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영호가 말했다. 확실히 반항적이고 저항적이야.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빨간색. 법의 부조리함. 냉혹한 현실. 소외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좌절스럽죠. 절망스러워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지. 울지마 영희야. 자꾸 눈물이 나와. 왜? 걱정되니까 우는 거겠지. 별 대처 방법이 없으니까 우는 거겠지. 그럼 소리내지 말고 울어.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왜 그랬을까? 다른 식구들 들으면 더 심란하니까. 풀냄새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게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 어머니께 묻고는 했었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고기 먹고 싶단 얘기죠.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 하면서 말했다. 고기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고기 굽는 냄새다. 나중에 해먹자. 라고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겁니다. 풀냄새는 간한 냄새. 고기 냄새는 자본과 권력이 있는 것.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도 부유한 재물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거겠지.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아, 나 이때 엄마의 마음은 너무 찢어질 듯 아프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자, 여기를 보면 이 그림은 잘 그렸어. 개천을 중심으로 빈 부의 격차가 뚜렷이 드러나는 거야. 시각적으로 냄새가 흘러오고 있어. 후각적으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옷에 뭐가 없냐면 주머니가 없어. 왜? 거기에 넣어놓을 게 없거든. 그래서 호주머니도 부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소재가 돼요. 뒤로 가봅시다. 철거에 대한 태도.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순응하죠. 펜지꽃은 중요하다고 아까 빨간색으로 체크했죠? 작고 순수해. 시들어서 사라질 거야. 잘 봐. 펜지꽃이 작고 순수함을 나타낸다면 우리 집에서 작고 순수한 영희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펜지꽃은 언젠간 시들어서 사라질 거야. 영희도 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는 주관이 뚜렷하며 냉정하고 영호는 다혈질의 현실에 반감이 있으며 영희는 순수하면서 여린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뭐야? 셋 다 대책은 없어. 그러면 이 집 식구들은 영원히 고기 못 먹어요? 아니요. 철거되는 날 고기 먹어. 마지막으로. 풀냄새는 가난한 냄새, 고기 냄새는 부유한 냄새. 너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지. 거짓말! 어머니의 손을 부리치며 내가 말했다.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우리한테 고기도 못 사줘. 경제적으로 무능해.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철없는 거지.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 달린 옷 입고 싶어. 경제적인 풍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옷에 달려있는 거 호주머니라고 하잖아요. 왜 그냥 주머니라고 안 하고 호주머니라고 할까? 옛날 주머니는 끈달려서 들고 다니는 것만 주머니야. 근데 오랑캐, 청나라 사람들은 옷에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오랑캐들이 쓰는 주머니라고 해서 호주머니.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게 또 뭐 있어? 호빵. 호빵도 오랑캐들 먹는 빵이에요. 이렇게 오랑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붙으면 한 번도 제대로 못 이겨본 주제예요. 빨리 가자.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 안 달아주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호주머니를 달지 않는다? 빨간색으로 하자. 호주머니를 달지 않는다? 돈도 못 넣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 집 가난하지? 아버지에 대해 막말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 철없어. 아버진 좋은 분이야. 알아.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치만 이젠 속지 않아. 좋은 거랑 가난한 거랑은 달라. 엄마, 큰오빠는 말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난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영희를 흘겨보았지. 엄마, 큰오빠는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고 말했더니 나 때릴라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영희의 입에서 입을 떼었다. 어머, 여기까지 과거 얘기잖아요. 그쵸?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고요. 영희를 풀밭으로 끌고 들어간 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지.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함을 원망했죠. 왜 주머니 안 달아줘? 투정 부렸죠. 주머니가 없다라는 건 가난한 삶을 상징하는 겁니다.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다음 페이지. 어린 나이의 현실. 우리도 고기 너도 공부 말하면 열심히 하면 고기 먹을 수 있어. 거짓말. 가정 형편 나아지지 않을 거야. 아빠 나빠. 원망. 아빤 악당도 못 되지. 악당은 돈이나 많지. 차라리 돈 많은 악당이었으면 좋겠어. 도덕적 판단보다 경제적인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얘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건 아닌 것 같아. 주머니 없는 옷, 주머니 있는 옷의 상징적인 의미는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주머니가 없어요. 소외된 빈민들의 절망적인 삶을 강조해 줍니다. 70년대 도시소설, 여기도 읽고 넘어와. 꼭! 아버지는 철거 계곡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이거 약간 현실 도피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얼 바라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라고 뭐 크게 나을 건 없을 것 같거든.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어. 고생도 충분히 했지. 아버지에게 기대하진 않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버지한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아버지보다 더 심한 고생을 했을 수 있다.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가 든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었다. 인쇄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나 봐.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놀렸다. 비기미덕의 한 소생, 노금동 경인생, 노금동의 양처 소생, 어쩌고 저쩌고 밑으로 내려와. 이것을 다 짜고 나서 겨우 알았다. 뭐했어? 노비문서야.
노비 매매 문서야. A는 노비 매매 문서야. 근데 잘 보면 김희덕의 자식은 노비고 경인년생. 노비 김인동의 양처의 소생. 자식도 김금희 정묘년생 노비. 금동이의 양처 소생 노비 덕수 기사년생. 금동이. 무슨 말이야? 노비 김희덕의 자식들은 전부 다 노비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그 얘기인 거예요. 노비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세습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조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노비 신분이 자식에게까지 세습돼? 가난이 자식에게까지 세습돼. 어머니하고도 말 안 했다. 나는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할머니 최하층의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외가 쪽이 대대로 노비였어. 노비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지. 어머니라고 달라진 건 없었지. 마음 편할 날 없고 몸으로 치려야 하는 노역.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바쳤지.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노비 신분으로 살았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무슨 말이야? 상속되고 사고 팔 수 있고 누구한테 줄 수 있고 누구한테 뭐 비용 대신으로 낼 수도 있는 거야. 물건 취급받는 거야, 사람이.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단 얘기지.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엄마를 잘못 두어 고생이다. 자책.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우리 집안이 대대로 노비라서 니들이 노비가 되는 거다.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했다.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엄마를 잘못 두어서 고생이라고.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천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엄마도 천인, 아버지도 천인이야. 신분 사회에선 답 없어.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지.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어. 노비들한테 평생을 한 5, 60년을 노비로 살던 애한테 이제 노비제가 없어졌대. 너 자유야. 나가서 살아. 라고 하면 기뻐했을까? 아니요. 두려움이 훨씬 컸을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은 그냥 일하는 게 고돼도 주는 밥 먹으면 되는 거였거든. 이제 내 손으로 어떻게든 밥 벌어 먹어야 사니까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올 거야. 나중에 해방을 맞이했다라는 걸 알았지만 두 분, 증조부 내외부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히려 저희들을 내쫓지 마십시오 였다. 할아버지는 달랐다. 증조부 내외는 신분제 하에서 계속 노비로 있게 해주세요 였고 할아버지는 아니었어. 노비에서 벗어나려고 했지. 할아버지는 유습, 과거의 잘못된 풍습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늙은 주인은 그래, 고생했다.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주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어. 모르는 면에서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었지.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 어떤 경험이었을까? 노비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할아버지 때에는 그것이 도움을 주지 못했다. 왜? 할아버지는 이제 자유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거든. 근데 그러면 뭐해? 교육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험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집과 땅을 잃었다. 왜? 교육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세습된 거니까. 나의 조상은 대대로 노비로 살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죠.
제대로 된 교육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집과 땅을 지킬 수 없었죠. 이러한 나의 가문의 내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벗어날 수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드는 거지. 다음 페이지. 나의 가문의 내력은 노비의 신분을 세습해서 신역을 바치는 거였고요. 물건 취급받았고 증조부 때 노비제 사라졌지만 할아버지는 거부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집과 땅을 잃어버렸지. 빨간색 체크. 그냥 요걸 외우는 게 어때? 우리 가문은 친가 외가 대대로 노비. 가난은 계속 이어짐.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의 작은 진입 문학적인 의미. 체크합시다. 현대에도 70년대가 아니라 여전히 2000년대에도 난쟁이 가족이 존재하니까 이런 거죠. 공감하는 독자들이 많으니까.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의 현실이 절망과 비애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야? 개인 문제야? 아니요. 사회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반성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중요하지만 사회에 극빈자가 없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각종 사회제도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 영호가 물었다. 머리를 쥐어박았다. 이 새끼가 이씨.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하는 게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변하는 게 없잖아. 우리는 대대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거지.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 떼었다. 눈물 닦는 거지.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고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얘기하고 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요.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보다 얼마나 더 받은 거죠? 2만 원요. 영인애도 어차피 아파트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아유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이래요. 거기에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 내야 된대요. 그래서 입주권 팔고 있나요? 영인애도 서둘러요.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됐을까? 요 17만 원, 15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는 있죠? 이렇게. 분양 아파트 입주비는 58만 원,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 너무 큰 금액이지. 이 동네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비용이야. 그래서 이주 보조금보다 약간 돈 더 받고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죠. 철거민을 위해 지어진 아파트에 철거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당시 사회제도의 모순인 거지. 행복동 주민들 대부분은 투기업자에게 입주권 팔고 동네를 떠납니다. 결국에 무슨 말이야? 재개발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아파트 입주할 능력이 안 되는 나의 가족은 다른 이웃처럼 입주민을 팔지만 전세금 빼주느라 명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더니 남는 게 거의 없어. 이사 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영희는 자기네 집 입주권 산 남자 따라갔다가 그 남자의 집에서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도망쳐 나온다. 요 남자는 영희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거겠지. 혼자 동사무소에 가서 입주 신청을 한 영희는 옛날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데로 이사 갔죠. 영희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아버지가 그동안 일했었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갔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이지. 이게 공장 굴뚝이 이렇게 해서 종이 비행기 날리고 그러다가 앗 하는 사이에 아버지 떨어져서 죽어.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온통 빨간색. 70년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몰락해가는 도시 빈민들 이야기. 작품의 제목에 담긴 의미, 난쟁이, 신체적 장애, 사회적 약자, 가난한 계층. 쏘아 올렸다, 숑 하고 쏘아 올리면 결국엔 하고 떨어지게 되어 있어. 절망좌절.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공, 계속 올라가라라고 소원을 빌면서 던졌겠지. 꿈과 희망은 있었어. 근데 제목은 너무 아름답지 않아? 동화적이고 아름다운 느낌의 제목. 내용과는 대비되고 산업화의 부정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하는 난쟁이의 좌절을 암시합니다. 아버지 공장 굴뚝에 가서 종이 비행기 날린다고 했었죠?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건데 종이 비행기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달은 아버지의 이상향이거든요. 근데 종이 비행기는 달에 닿을 수 없죠. 아버지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작은 공하고 의미가 비슷한 거구나. 작은 공이랑 종이 비행기랑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뒷페이지. 공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시다. 철거민 주거지, 개천 건네 주택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겠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요렇게 같은 것끼리 찾기. 아니면 요거 상징하는 소재가 아닌 것은 A, B, C, D, E 이런 것들. 요거를 상징하는 게 아닌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식이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외울 것도 없다. 보면은 아는 거다. 이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인데 왜 작가는 이런 이름을 붙여줬을까? 나의 가족의 빈곤하고 참혹한 삶 강조. 현실의 부조리함 강조. 비판. 쓰여진 표현법은 반어. 이 작품을 읽고 고민이 많았어. 아버지는 왜 그렇게 체념만 했을까? 난 생각이 달라. 과연 극복하기 할 수 있었을까? 나는 극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봐. 왜? 이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니까. 됐고 70년대 사회 상황을 다룬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급속한 공업 산업 도시화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60년대 말부터 거대한 도시 빈민 거주지가 생겨났다. 서울의 청계천, 창신동, 용두동, 봉천동 등 무허가 판잣집 짓고 생활했다. 도시 문제가 발생했지. 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경기도 광주 중부면에 350만 평의 대단지를 만들었고 25평의 땅을 분양해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켰지. 신도시에는 철거민을 이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언덕이 만한 값싼 대지를 마련한 것이다. 거기에는 기본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어. 천막이나 판잣집을 짓고 살았지. 입주권이 전매가 되고 딱지를 얻기 위해 각지에서 사람들이 단대천 주변에 천막 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했지. 성남시에 몰린 인구가 14에서 16만 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쟁이는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무능력한 도시 빈민. 강자에게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 작가가 이 작품을 쓴 이유, 주제죠. 산업화 시대에 도시 빈민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러한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모순이었다라는 걸 밝혀주기 위해서였던 거지. 최근 뉴스 한번 살펴봅시다. 됐어.
난쟁이가 쏘아 올린 공. 오케이, 됐어. 연작 소설이에요. 네, 요 부분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랑 여기 됐어. 내용들 다 나온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괜찮을 거다. 오케이. 10분만 쉬었다가 하고요.